보병 무기. 저도 육군을 나왔기 때문에 원래 상근 예비역이긴 하지만 어, 많은 이렇게 총들을 만져봤고 직접 실사격도 해보고 또 이렇게 시범 같은 것도 보고 뭐 그랬어요. 어, 지금 이렇게 그 요즘은 이렇게 보니까 사격장이 많던데 한번 나중에 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쏴봤으면. 근데 꽤 비싸더라고요. 어, 보통 이렇게 보통 한국 육군은 K2를 많이 쓰기 때문에 주로 K2를 많이 쏴봤고 예비군 오니까 제가 원래 주특기가 60mm 그러니까 M60이었는데 뭐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렇게 바뀌었죠. 보직이 111인가 112가 있고 111이 있었는데 112가 60이었나 하여튼 뭐 그랬었는데 어,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그냥 소총으로 군생활을 했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 무기 저 무기를 많이 맞아봤어요. 그러니까 예비군 가면 M60을 주고 군대 있을 때는 K2로 만지고 유탄 쏘고 뭐 그랬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여기 나온 것만 해도 세 가지 무기를 썼죠. 거의 지금 한국 육군이 가지고 있는 일반 보병 소총부대 보병 무기는 거의 다 써봤어. 거의 다 써봤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오늘 제가 뭐 지뢰를 묻거나 뭐 크레모어를 쓰거나 크레모어를 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크레모어가 발사되는 거 봤는데 제가 이렇게 격발기를 누른 건 아니고 그건 뭐 그렇게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크레모어는 일반 그보다 화력이 세기 때문에 제가 그 3, 4단 있을 때 그런 시범 같은 거 지뢰 터지는 거 뭐 그냥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거 그런 걸 한번 느껴보라고 거기서 시범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면 왜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밟으면 발을 떼야 된다 뭐 이런 소리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거는 없고요. 그냥 밟으면 바로 터지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생각보다 소음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발목지뢰라고 하는 그 밟으면 이렇게 터지는 영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 대전차 지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발목지뢰가 사람을 살상하는 지뢰 같은 경우는 딱 밟는 순간 터지면 제가 알기로는 무릎까지 날아간다고 알고 있어요. 터지는 거죠 그냥. 무릎에 미사일을 맞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 정도로 이렇게 심하면 만약에 제대로 터지면 그냥 사람이 죽어버리는 실제로 대전차 지뢰 밟아가지고 사망한 사례도 되게 많았었고 왜냐면 전방에는 비가 오면 지금 중국 보면 비 오면 막 토사가 이렇게 밀려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방 부대도 비가 많이 오면 그런 토사라 그러죠. 산이 이렇게 흙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거기 안에 묻어놨던 6.25 때 묻어놨던 지뢰 같은 게 이렇게 흘러서 내려와요. 그러면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다 밟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더덕 캔다고 들어가다 밟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거기 전방에 가면 사격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투기 사격장, 뭐 탱크 사격장, 뭐 포 사격장, 큰 화력이 센 포 사격장들이 있는데 혹 가다가 그 중에 안 터진 게 있어요. 불발탄 같은 게. 그런 거 모르고 잘못 건드렸다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비행기 탄피 같은 거, 발칸 탄피. 비행기가 이렇게 사격장을 쏘면 하늘에서 탄피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손가락 한 두 개 정도 되는 탄피가 있어요. 굉장히 단단한 탄피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막 길바닥에 이렇게 사격장 근처 가면 길바닥에 그게 막 이렇게 뿌려져 있어요. 하늘에서 이제 전투기가 쏘니까 탄피가 땅으로 떨어져서 막 이렇게 아무 때나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사격장 근처 가면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또 그 봤던 게 또 뭐가 있었냐 하면 큰 약간 미사일급 되는 큰 포탄의 탄피가 있었어요. 심지어 그 두께가 한 3mm 철판 정도 됐는데 그걸 용접을 해가지고 심지어 그 농구대를 만들었던
굉장히 큰 탄피, 사람 한 1m 정도 되는 큰 탄피 같은 것도 그런 데 가면 심심치 않게 있어요. 어, 그래가 그런 무기 전방 가면 그런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전부 거기 실사격, 마주 사격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무기 같은 게 우선 공급되기 때문에 거기 테스트 사단을 거쳐서 우선 공급 뭐 이렇게 좀 합격을 하면 테스트를 넘어가면 우선 공급되기 때문에 신무기 같은 걸 되게 빨리 많이 접하죠. 그리고 또 제가 내려오기 전에 K4라는 게 있었어요. K4가 뭐냐면 유탄인데 유탄을 기관총처럼 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집어넣나 마나 배치가 되나 마냐 그럴 때 대구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근데 그거 오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 K4는 그 집차를 하나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코란도 스포츠 그 렉스턴 스포츠 있죠. 렉스턴 스포츠 칸 같은 거 그런 차를 하나 줘요. 군용 한 1톤 트럭 정도 되는 거 그런 걸 하나 주기 때문에 되게 좋죠. 왜냐면 필요하면 그 차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건 드러내 놓고 그죠? 그 이동 그게 약간 무겁기 때문에 그걸 이동시키려면 그런 차량이 필요했던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한국도 스트라이커 부대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약간 경장갑차 같은 거 안에다가 그러니까 그 해머 같은 그런 차 안에다가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장갑차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요즘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사단이겠죠. 뭐 어쨌든 그렇게 사람을 태워서 이동을 시키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트럭에다가 무기 싣고 다니고 그랬어요. 나라 가난하니까 그죠? 육군 숫자는 많고 나라는 가난하니까 전쟁 날 확률은 솔직히 별로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런 차량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 미사일이나 뭐 해군 공군의 어떻게 첨단 무기를 수입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 트럭도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60 트럭이라 그러죠. 막 큰 트럭도 있고 작은 트럭도 있고 그게 부대에 그런 거 한 대 있으면 좋았거든. 그러니까 군대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걸어 다니죠. 그죠? 내 행군하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그때 당시 그렇게 걸어 물론 이렇게 거점을 걸어 다니는 거는 뭐 운동 삼아 체력 단련 삼아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건 뭐 크게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기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닌다고 전방에는 조그만 소형 전술 차량을 타고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게 타고 다녀야 돼요. 그게 편한 군대가 돼서 타고 다니는 체력 훈련 할 거는 체력 훈련하고 편하게 타고 하는데 그 차량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왜 그러냐면 언제 뛰가요. 그죠? 예? 상황이 발생했으면 그 차량을 있으면 차 타고 가면 되잖아요. 빨리 가면 되잖아요. 언제 가요? 그래 걸어가지고 갖다 다 죽죠. 전 벌써 와가지고 자리 잡고 있는데 이제 차 타고 와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뭐 어떤 그런 미국 군대를 따라가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미국 군인은 총도 2자루 주죠. 권총 하나, 어, 그 그냥 장총 하나 2자루, 총도 2자루. 그 미군들 장비 보면 물론 델타 포스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군들 보면 장비 되게 이렇게 비싸 보여요. 그 들어가는 장비 비용만 해도 물론 그 우리나라도 지금 되게 많이 그런 좋은 무기를 많이 쓰죠. 무기가 좋으면 뭐 명중률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명중률이 좋아진다라는 건 나의 생존력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무기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요게 이제 K2죠. 이 구형 K2죠. 요건 K201이라는 요게 유탄 발사기예요. 요거는 이제 한 발씩 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없는 거고, 그건 이제 그 K4라는 거는 여러 발 쏘는 거고, 여기 들어가는 유탄을 기관총처럼 연결해서 이렇게 연발로 쏘는 게 K4예요.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차량에 뒤에 실어서 가는, 그렇게 하죠. 실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K2야 뭐 다 이게 한 3km인가 나가나? 여기 2에서 3km 정도 나가고 이게 한 5km 정도 나가요. 요 앞에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죠. 그 제가 처음에 이걸 했다가 두 번째 이걸 했는데 이건 그러니까 5km를 거의 아령 들듯이 계속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엄청 힘들죠. 제가 그때 군대에 있을 때 누가 한 명 탈영해 가지고 그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그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뛰어나가는, 항상 전투 준비가 되어 있는 부대가, 그 소대가 있어요. 그걸 하는데 방탄조끼 입고 이거 입고 와 진짜 한 2, 30km 단독 군장이라 군장 없어도 한 2, 30km 정도 되는 장비를 몸에 차고 그리고 달려야 돼. 산, 강을 다 뛰댕겨야 되는 거예요. 그 탈영한 애를 잡으려고. 와, 여기 그냥 얼마나 나오는지. 그 좋은 점은 이걸 들고 다니면 이제 체력 단련이 돼요. 그래서 이걸 떼잖아요. 요걸 이제 여기서 요걸 제거하고 이제 요걸 다는 건데, 요거를 제거를 하게 되면 이 총 요거 K2는 이제 들고 뛰어다니는 거죠. 이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거의 쓸 일 없죠. 1년 동안 있으면서 딱 한 발 쐈나? 연습탄 딱 한 발 쏘고 내 이걸 들고 다니는 거죠. 거의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걸 들고 다니는데 째물단지. 그 부대 고참 중에, 다른 소대 고참 중에는 이걸 1년 넘게 이걸 들고 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와, 이제 8% 이거 사계 갈 때도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앞에가 무겁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야 되는데 이건 정말 뭐 같죠? 손을 이렇게 잡으려면, 제가 손이 그때 당시 좀 작았던 편이라 지금도 작지만 이게 다 안 잡혀요. 그 앞이 무거우니까 조준하려면 그걸 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죠. 사격하기도 뭐 같아요. 이거는 좀 다른 식으로 개발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무거워요. 이거 자체가 좀 얇게 가볍게 해주든지, 아니면 그 왜 이게 40mm, 이게 40mm인가 그럴 건데 한 20mm로 낮추든지, 그죠? 그 자체가 너무 무거우고 비실용적이에요.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게 이 총이 아닌가? 20mm 두 발 쏘는 게 낫지 않나? 그 왜 있잖아요. 그 우리 개발했었잖아요. 왜 개발했다가 그 접었던 20mm 그걸로 바꾸는 게 좋지 않나? 너무 무거워요. 그죠? 이건 이거 한 발 쏠라고, 이거 뭐 한 발 쏠까 말까 한 거 유탄 한 발 쏠라고 계속 이걸 하고 다닌다는 게, 계속 이 무거운 걸 들고 다닌다는 게, 이건 제가 보기엔 비실용적이에요. 이거 델타포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아무도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죠? 저는 이거 쓸다 던지는 게 낫죠. 그죠? 너무 비실용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무겁기만 더럽게 무겁고. 그죠? 특히 한국같이 산이 많은 지역에는 무겁기만 더럽게 무겁고 쓸데없는, 그죠? 혹가다 한 발씩 쏘고. 그죠? 이거 만약에 유탄, 제가 뭐 실전에서 이 유탄을 쏜다면 바로 제일 먼저 총 맞아 죽을 거야 아마. 그죠? 제일 먼저 저격병한테 총 맞아 한 발 쏘기 전에 아마 죽을 거야 아마. 잘 안 쏘면. 제일 쓸모없는, 제가 본 육군 보병 무기 중에 제일 쓸모없는 게 유탄 발사기예요. 근데 이걸 이제 K3라는 총인데, 얼마 전에 그 몇 발 쏘면 총열이 휜다는 그 총이죠. 지금 뭐 수적 개조해서 새로운 총으로 새로 만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쏘진 않았어요. 제 후임병이 사수였는데, 뭐 가끔가다 제가 후임병이 만약에 휴가를 가게 되면 제 총을 반납하고 제가 이걸 쓰게 되죠. 뭐 어쨌든 이 총은 기관총이라기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여기다가 탄띠를 걸어서 쏠 수 있다는 거, 탄띠를 걸어서 연발로 쏠 수 있다는 거 외에는 거의 쓰레기예요. 그죠? 여기 탄창도 들어가긴 해요. 요런 탄창도 요 밑에 들어가는데, 근데 뭐 이게 가벼운 60, 왜냐면 그때 당시 이게 K3가 지급이 됐을 때는
요거 전에 총이 뭐가 있었냐면 M60이 있었거든요. M60이 있었는데 그 총이 너무 무거워요. 요 앞에 총열이라고 하는 요걸 바꿀 수도 있는데 이 총열도 너무 무겁고 이 총도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지형에 산이 많은 한국 지형에서는 도저히 이거를 응용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미군처럼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미군도 M60 옛날 M60은 지금 거의 퇴출됐죠 그죠. 미국도 이렇게 작아진 M60 그죠. 조그만 M60 위주로 많이 쓰지 지금 미국도 옛날같이 크고 무거운 M60은 지금 안 써요 그죠. 월남전 때 썼던 총은 안 써요 그죠. 무겁다고. 지금 요거 많이 개량된 총이 되게 많아요. K2 같이 생긴 기관총도 있고 지금은 변형된 여러가지 변형된 스타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가벼워서 일단 좋아요. 이런 걸 이제 돌격소총이라 그러는데 일단 첫째는 뭐 기관총을 쏘든 안 쏘든 총알은 일단 둘째 치고 일단 총 쏠 일은 거의 없거든요. 부대에서 이걸로 실제로 교전을 할 일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그죠? 훈련용으로 쓰기에는 좋아요. 근데 전쟁 나면 뭐 작살 나겠죠. 그죠? 전쟁을 나면 작살 나겠지만 그래도 요걸 조금 총열을 좀 두껍게 개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총열이 자꾸 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여튼 요번에 보니까 뭐 새롭게 15인가? 뭐 하여튼 그 나왔던데. 하여튼 그걸로 이렇게 개량을 해서 좀 더 총열 같은 거 좀 두껍게 해가지고 총열 안 휘고 발사도 좀 잘 나가게 그렇게 개조 다시 수정을 해서 이런 기관총은 필요는 해요. 이 기관총의 성능은 비록 떨어지지만 이런 기관총이 필요는 해요. 그러니까 가벼우면서 막 돌격하면서 쏠 수 있는 기관총 그런 기관총은 현대 육군에서 필요해요. 그죠? 이 기관총 그냥 이렇게 뭐 총이 좋네 안 좋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연구를 해서 개량을 해야 되죠. 뭔가 단점이 있으면 단점을 개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거 한국형에는 되게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탄창도 들어가고 탄띠도 들어가고 가볍고 다만 이제 총열이 자꾸 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총열이 너무 가늘죠 그죠. 하여튼 이건 좋아요. 아마 육군들이 갖고 다니기에는 그러니까 총을 쐈을 때는 좀 그럴지 모르지만 휴대하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총이에요. 그러니까 총을 매기도 되게 편해요. 왜 편하냐면 육궁처럼 이렇게 매거든요. 총을 휴대하고 가기도 되게 편해요.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 않고 편해요. 우리 자세는 이게 더 잘 나와요. 그리고 이게 뭐였더라? M 뭐였는데? M 뭐였는데 하여튼 그 보병들이 장갑차 바닥에다가 로켓포 쏘는 휴대용 그 로켓포 쏘는 거예요. 이거를 4개를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한 발이고 이건 4발이고 이거는 실탄은 쏘본 건 아니고 연습탄 한번 쏴봤는데 상당히 좋더군요. 그 왜 이렇게 그 게임 같은 데 많이 나오는 요 앞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뭐 마술 지팡이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위력이 약할 거예요. 헬기를 맞추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이걸 탁 이렇게 탁 당겨가지고 이렇게 탁 조준을 딱 해가 탁 쏘면 이렇게 방아쇠를 위에 있거든요. 이 방아쇠가 이쪽에 있는데 이걸 딱 누르면 슉 나가요. 아무 느낌 없이 지 혼자 이렇게 날아가요. 화살 쏘듯이. 이거 되게 신기하고 가장 거추장스러운 그런 보병 무기 중에 되게 좀 허접해 보이는, 실제로 보면 되게 허접해 보이는 그런 무기 중에 하나죠. 이게 이름 모르겠네. 이름을 안 적어놔. 이게 이제 코만도죠. 일명 코만도. 영화 코만도에 나와서 이걸 했다는, 보통 이런 4발짜리 코만도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게임에도 많이 나오고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4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탁 쏘면 이렇게 한 발씩 나가는 거죠. 이건 어떤 효과를 보이냐면 화염탄이에요. 화염탄. 이렇게 그러니까 총알 같이 가서 탁 맞추는 게 아니라 어디 탁 맞으면
폭발을 해버리는 그런 화염탄 종류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쏜 건 아니고 이제 시범하는 걸 봤는데 한 발이 딱 나갔는데 화염탄이라서 탁 터지면서 거기에 있는 나무에 불이 다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하이바에 물 떠가지고 불 끈다고 시급을 했던 그런 게 옛날에 생각나네요. 되게 무겁죠. 예전에 이걸 메고 산을 한번 간 적이 있어. 거기 이제 행군을 하는데 행군 대신 산 꼭대기 찍고 오기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저보고 메고 가라고. 정말 쓸데없니 더럽게 무겁고 더럽게 무겁고 별 쓸데없는 아무 쓸데없는 정말 허접한 뭐라 탱크 와가지고 과연 이걸로 탱크를 쏠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지만 이것도 무게만 더럽게 무겁고 한 2발 정도 쏘게 했으면 훨씬 더 보병한테 좋을 것 같은데 4발보다 그죠? 한 2발 정도 쏘게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다가 탄창처럼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연발이 되게끔 그렇게 하든지 하여튼 더럽게 무겁긴 더럽게 무겁고 탄 다 쏘고 나면 이건 뭐 좀 버려야 되는데 또 비싼 거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뭐 그래서 그래요. 애물단지예요. 다 쏘고 나면 이거는 가벼워서 그래도 좀 덜한데 다 쏘고 나면 이건 완전 애물단지예요. 이건 이제 예비군 가서 쏴봤던 총인데 이때 M16이죠. 이건 이제 M60 칼빈이라는 총인데 일단 K2에 비해서 관동이 약해요. K2에 비해서 반동이 약하고 명중률이 좋아요. 확실히 미제라 명중률이 되게 좋아요. 내가 이걸 서서싸로 한번 쐈는데 탄착권이 형성이 됐더라고요. 나 총 별로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M16 이 총 괜찮은 총이고 반동이 적어요. 이게 반동이 1이라면 K2는 반동이 2 정도 되죠. K2는 쏘면 어깨가 이렇게 뒤로 살짝 밀리는데 M16은 거의 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안 밀리냐고 유튜브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 스프링이 있더군요. 여기에 반동 제어하는 스프링이 조그만 게 하나 있더군요. 그래서 M16 계열은 반동이 적은 게 아닌가. 반동이 거의 없어요. 이건 근데 이 총의 단점은 반동이 쏠 때는 괜찮은데 이 총의 단점은 뭐냐면 이 개머리판이 진짜 뭐 같아요. 그러니까 총을 맸을 때 지금 여기 이렇게 멜빵끈이 달려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멜빵끈이 달려 있다 보니까 총을 매면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총도 되게 길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아파요 몸이. K2는 개머리판을 접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작아지는 느낌 그런 느낌인데 이걸 메고 행군을 하면 겁나 아파요. 여기저기 툭툭 치거든요. 움직일 때마다 개머리판이 계속 치고 자세도 안 나오고 그래요. 그게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끈을 여기쯤에 멜 수 있게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되게 불편해요. 이 멜빵끈 자체가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총이 길고 한국 사람 체형에 비해서 총이 길고 하지만 명중률은 좋다는 거. 반동 적고 명중률 좋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M60도 마찬가지로 총이 더럽게 무거워요. 기관총이긴 한데 총이 더럽게 무겁고 이걸 지고 산꼭대기 올라가면 죽어요 거의. 보통 이게 사수 부사수 같이 다니거든요. 부사수는 요 총열을 갖고 다니는데 이 총열도 더럽게 무거워요. 이거 거의 총 한 개 무게가 다 돼. 그래서 그 등치 제일 큰 사람이 보통 M60을 메고 다니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이건 거의 죽음이에요 이거는. 이거랑 박격포하고 60mm 박격포는 진짜 죽음이에요 이거랑. 근데 총은 좋아요. 총은 좋아요. 산에만 안 가면 돼. 평지하고 낮은 산이나 뭐 이런 데는 괜찮아요. 뭐 이동을 많이 안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걸 들고 산꼭대기 800고지 500고지 맨날 왔다 갔다 해야 되면 되게 불편하죠. 근데 총은 명중률은 좋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관역을 딱 보고 저게 맞겠다 싶을 때 탁 쏘면 그게 딱 맞아요. 상당히 반동도 좋고 자세도 나오고 묵직하니까
총도 덜 밀리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총은 좋아요. 총은 좋은데 무거워요. 요즘은 미국에서도 이 총을 안 쓰죠. 이거 좀 가볍게 만든 총을 많이 쓰죠. 이렇게 들고 다녀서 K3 같은 총으로 바꾼 미니먼 60인가 뭐 그걸 많이 쓰더군요. 이런 총은 요즘 이렇게 무거운 총은 많이 안 쓰는데 하여튼 M 계열 미국 총은 명중률은 상당히 좋다. 반동도 적고 명중률은 좋다. 이게 이제 2차 대전과 6.25에 썼던 칼빈이라는 총인데 이거 이제 예비군들이 많이 쓰고 다니죠. 그리고 여기는 다 나무로 돼 있어요. 나무로 돼 있고 요 총열하고 요것만 쇠로 돼 있어요. 그 요걸 쇠로 돼 있는 걸 나무에 얹고 덮게 덮고 요걸로 막고 나사 몇 개 쪼이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가볍죠. 총은 굉장히 가볍고 반동은 크지 않아요. 반동 그렇게 크지 않는데 총이 안 맞아요. 0점을 못 잡아요. 총이 안 맞아서. 한 20m 정도 표적에 못 맞춰요. 명중률이 개판이라서 그 미군들이 권총 차고 소총 차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2차전 때 하도 명중률이 낮아가지고 권총을 지급을 해줬대요. 근데 권총이 오히려 명중률이 더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은 항상 권총 하나와 소총 이런 장총 하나를 주죠. 그래 그때부터 미군은 총을 2자를 차고 다녀요. 그거에 대한 어떤 시작점이 된 게 이 칼빈이에요. 그 요즘 이제 개량돼서 많이 나오죠. 그 구조가 간단하고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뭐 괜찮아요. 사냥용이나 이런 걸로는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칼빈총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데 명중률이나 성능 면에서는 M16이나 M60보다 한참 뒤처진다. 지금도 이게 얼마 전에 다 폐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골동품으로 뭐 기념품 같은 걸로 이렇게 판매를 하지 않는 한 이건 쓸모가 없는 총이에요. 그냥 이 총을 들고 때리는 게 몽둥이처럼 휘둘러서 때리는 게 더 오히려 맞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이 총 구조 자체는 괜찮죠. 그런 명중률만 좀 총렬해가지고 명중률만 좀 보완을 한 다음에 이 총 구조 자체는 굉장히 가볍고 좋아요. 요 개머리판만 접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이 권총 손잡이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를 잡고 총을 쏘는데 뭐 크게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언젠가부터 요즘 처음부터 손잡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 손잡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괜찮아요. 디자인 자체는 괜찮은데 명중률이 떨어지는 거죠. 명중률만 높인다면 이런 디자인 자체는 되게 좋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또 이것만 하면 좀 그러니까 자, 좀비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한번 그려봤어요. 이 글라디우스라 그러죠. 그 약간 짧은 한 손검.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칼들을 이렇게 실험한 걸 봤는데 내구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우리가 수많은 전투를 해야 되는데 칼의 내구성이 떨어지면 이 칼이 날아가 버리고 깨지고 이러면 쓸모없잖아요. 그죠? 내구성이 좋아서 칼이 튼튼하고 이빨도 잘 안 나가고 칼날도 잘 안 나가고 칼이 튼튼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검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스타일인데 이 글라디우스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약간 긴 단검, 그 300에 나오는 칼하고도 비슷하고 글라디우스라고 칼이 따로 있거든요. 그 300 나오는 칼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방패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좀비가 총을 쏘지는 않으니까요. 그죠? 좀비는 대체로 이빨로 물으니까 앞에 여기에다가 못 같은 거 이렇게 뾰족한 거 못이나 뭐 쇠 같은 거 갈아가지고 달아놓고 일단 방패로 막으면 못 물잖아요. 그죠? 뭘 다른 사람이 물 수도 있겠지만 방패로 막고 목을 찌르면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효과적이지 않을까? 짧고 간결하게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미 해군이나 미국의 어떤 특수부대들을 보면 글라디우스만큼은 아니지만 글라디우스에 준하는 꽤 큰 칼을 가지고 다니죠.
그 정글도 같은 거, 그런 걸 권총 차고 정글도 갖고 다니죠 항상. 상황이 뭐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 군용 칼로 이렇게 하죠. 게임 같은 데 봐도 그 바이오하자드 같은 거 봐도 많이 나오잖아요. 약간 군용 칼인데 약간 큰 거, 그죠? 조금 사이즈 큰 거, 뭐 그런 사이즈. 근데 그러면 방패로 맞고 찌르고 거기다가 이제 도금 해놓으면 좋겠죠. 만약에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티타늄이나 뭐 녹이 슬지 않는 어떤 금속으로 도금을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보기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요걸로 빨리 여러 번 찌르는 게 군인들을 이렇게 살인 기술을 보니까 큰 칼로 이렇게 목을 치는 게 아니라 작은 칼로 빠르게 팍 찌르는 게 그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기술을 많이 연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활이나 이런 거는 화살이 부러지면 못 쓰잖아요. 그죠? 물론 있으면 좋지만 화살이 부러지면 못 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이런 방패 같은 거 이런 것도 유지 보수가 간단하고 편리하게 들고 다닐 수 있고 언제 어디서라도 공격 방어가 가능하고 굉장히 좋은 무기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비를 제거하는 또 다른 방법, 여기 이게 지뢰인 거예요. 지뢰를 이렇게 철판에다가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철판이나 나무판 같은 데다가 고정을 시켜요. 그리고 길거리에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좀비를 이쪽에서 살살 약을 올려가지고 유인을 하면 이걸 밟겠죠. 이걸 밟으면서 지뢰가 터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체를 잘라야, 하체가 날아가야 기동력이 떨어질 테니까 그럼 못 쫓아오죠. 그죠? 하체가 짧으면, 하체가 날아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어떤 지뢰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사람이 모여 있는 데서 바닥에 이렇게 수류탄 같이 던지면 하체가 이렇게 날아가게끔 뭐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한 이후에 기동력을 떨어뜨린 후에 사격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요 밑에 하나 해놨는데 요건 뭐냐 하면 페인트예요. 페인트. 이건 따로, 요게 1번 요게 2번인데 페인트를 이렇게 좀비들이 많은 곳에다가 이렇게 뿌려 놓는 거예요. 뿌려 놓으면 좀비들이 그걸 밟을 거 아니에요. 페인트를. 그러니까 페인트를 밟고 지나가면 이게 흔적이 남을 거 아니에요. 주로 좀비들이 어디로 많이 다니나, 그죠? 주로 좀비들이 어디로 많이 다니나, 몇 명이 이쪽으로 왔나, 몇 명이 저쪽으로 갔나,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흔적을 남기는 페인트 같은 거, 뭐 특수 페인트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던데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일반 우리가 페인트 같은 거를 긴 어떤 밖으로 안 새게끔, 아니면 그냥 길에다 뿌리든지 해가지고 페인트를 이렇게 쫙 뿌려놓고 이렇게 내버려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뿌려놓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밟고 지나갈 테니까, 그죠? 어디에 있는지 알겠죠?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는 안 갔는지, 그죠? 형광 페인트면 더 좋겠죠. 밤에도 보이게, 그죠? 아무튼 뭐 그런 게 있고, 그 어떤 좀비 영화 보니까 좀비를 태워 죽이면 좀비 몸 안에 있는 가스가 나와서 또 좀비를 만든다고 뭐 그런 설정이 있더라고요. 어떤 좀비 영화는. 그래서 좀비를 어떻게 해야지 가장 좋을까?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좀비 바이러스를 잡으면 되게 좋겠죠. 만약에 제가 예전에 세상했던 것처럼 좀비가 어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원래 좀비가 아니라 좀비가 어떤 약물에 의해서 그렇게 좀비가 됐다라고 설정을 했을 때, 그러면 해독제를 뿌려주면 좀비가 정상 인간으로 돌아오겠죠. 그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정말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좀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좀비는 어떻게 제거해야 깜깜하게 될까? 라는 게, 뭐 만약에 그 태웠을 때 가스가 나와서 또 전염이 되면, 관에다가 좀비 시체를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버리는 거 하나 있고, 그죠? 또 하나는 그 왜 분쇄기 있죠? 뼈 분쇄기.
그 이렇게 자동차 폐차장 같은 데 가면 왜 이렇게 쇠 집어넣으면 이렇게 분쇄시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 집어넣고 분쇄를 시킨 후에 시멘트에 밀봉을 하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좀 하다죠. 좀 잔인하죠. 잔인한데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해야 안 될 테니까. 가장 깔끔한 건 화장을 하고, 만약에 화장같이 그렇게 하고 그 연기가 만약에 안 퍼지게, 연기가 퍼지면 연기가 퍼지지 않게 집진기 같은 걸 설치를 해서 어딘가로 이렇게 빨아들여서 걸러오는 거죠. 걸러버리는 거죠. 그게 가장 좋죠. 어, 그게 가장 깔끔할 거야 아마. 그죠? 태우는 게 가장 깔끔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지뢰 같은 걸 설치를 해서 방목만 날려가지고 이 사람을, 이 좀비를 하나하나씩 수거를 하는 거죠. 하나하나씩 수거를 해가지고 관에 놓고 시멘트로 밀봉을 해버리든지. 그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아니면 그래가지고 우주에서 떨어뜨리는 비행기로 이렇게 들고, 헬기로 들고 올라가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도 없겠네. 근데 바다에 빠뜨리면 혹시나 시멘트가 녹아버리면 그 안에 있던 게 나와서도 물고기들을 뜯어먹고 좀비가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가장 좋은 건 태양에 던지는 게 가장 좋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슈퍼맨이 있어야죠. 슈퍼맨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싹 걷어 올려가지고 태양 쪽으로 던져버리면 그냥 세포 자체가 다 이렇게 분해가 돼버리겠죠. 그렇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제가 보기엔 태워서 집진기 집어넣는, 그게 가장 현실적이죠. 그죠? 원래 그 뱀파이어, 뭐 늑대인간, 뭐 이런 서양 귀신들은 나무하고 빛을 되게 무서워해요. 왜? 어둠의 흑마법이기 때문에 빛이 일어나는 걸 되게 무서워하고 그래요. 근데 좀비 같은 경우는 빛에도 날이 밝아도 다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할 수 있는 거는 불밖에 없어요. 그죠? 불로 죽은 사람은 불로 태워주는 게 가장 확실하죠. 그죠? 글라디우스, 요즘 그 서양 검술 뭐 이런 거 보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글라디우스는 멋있죠. 그죠? 그 예전에 그 뭐죠? 로마 제국 같은 거, 이렇게 영화 같은 거, 스파르타쿠스 이런 거 보면 이런 칼 들고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되게 멋있어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칼이잖아요. 글라디우스라는 게. 그런 일본도나 이런 게 내구성이 만약에 떨어진다. 일본도나 이런 게 칼이 길어서 내구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글라디우스도 괜찮지 않나? 칼빈, 얼마 예전에 참 그 생각나는, 칼빈 그 미국에 기념품으로 수출했다는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 이래 보면, 요즘 이렇게 MK2도 개량 많이 해가지고 되게 멋있어졌던데, 근데 기본은 똑같죠? 별 변한 게 없어요. 요 앞에 요것만 변했죠. 안에 있는 건 다 똑같아요. 그죠? 근데 K2가 반동이 심한 거는 M16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건 뒤로 안 빠지거든요. 가스가 스프링이 없어가지고 충격이 되게 심해요. 반동이 되게 심해요. 그죠? 왜냐면 이걸 어깨로 다 받아야 되니까. 위에는, 앞쪽은 AK를 참고했고 여 뒤쪽은 M16을 참고하다 보니까 반동이 되게 심해. 어쨌든 AK 계열처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동이 너무 심해. 이쪽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반동이 꽤 심할 거예요. 쏴보진 않았는데 유타는 반동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K2 쏘는 거에 한 2배, K2 쏘는 거에 보다 반동이 한 2배 정도 나가는데 자세가 달라서 이렇게 곡사포처럼 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여기 보다가 눈 째지는 경우도 종종 있죠. 여기 조준하는 그게 있는데
거기에 너무 조준 가까이 눈 가까이 돼가지고 반동을 제어를 못 해가지고 퉁 쏘잖아요. 그럼 이렇게 확 뒤로 확 밀리거든. 그럴 때 눈에 이렇게 받쳐가지고 눈 째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반동이 좀 있어. 유타는 반동 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렇게 쏘는 거는 그래 어렵지 않던데 반동이 있긴 해요. K2 쏘는 거에 한 2배, 2~3배 정도는 될 거야. 뭐. 아무튼 고병 무기 3, 4단 사용 무기와 예비군 사용 무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죠? 예비군 확실히 구형 무기죠. 그죠? 고병 무기 이걸로 어떻게 좀비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죠? 가장 좋은 건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대한민국 보병 무기도 자꾸 발전을 해서 자꾸 발전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죠? 연구하고 발전을 시켜서 보다 좋은 보다 훌륭한 국방 이제 수출도 하는 요즘은 또 보니까 수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수출해서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훌륭한 그런 전투 무기가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